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2차 대전 이후 냉전을 거쳐 지금 지정학적인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명하게 설명한 루야 노보시치의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이 미국의 주요 목표가 됐다는 엘레나 카라예바라는 저널리스트의 글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생한 뒤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나토를 떠났습니다. 그 축이 예전과는 확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 베를린, 파리가 축이었다면 지금은 워싱턴, 런던, 바르샤바입니다. 워싱턴과 런던이란 앵글로 섹슨이 바르샤바를 베설 스테이트, 말 잘 듣는 속국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파리는 언저리로 밀려났습니다. 나토에서는 폴란드가 군사적 최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을 대신해 러시아를 겨냥하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전략을 대리 수행하는 국가로 변하는 게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대놓고 독일을 무시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현 상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상 유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2차 대전은 러시아가 2,700만의 목숨을 희생시켜가면서 나치 독일을 패퇴시킨 전쟁입니다. 아주 어렵게 거둔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대서양 건너서 참전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당시 세계 GDP의 45%에 해당하는 산업 생산량을 얻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은 초토화됐고 중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일본은 2차례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경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유럽에서 마셜 플랜을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이끌었습니다. 냉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으로 소련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서독은 완벽하게 미국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프랑스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와 싸우고 있던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동등하게 맞서거나 경제적으로 비교될 만한 경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독한 거인이었습니다. 이때 서독은 슬그머니 경제적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미국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소비에트산 가스를 받아 성장했습니다. 이때 미국은 오일 쇼크를 겪었고 여러 군사적 모험으로 경제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거뒀습니다. 독일인보다 훨씬 더 부지런한 일본인은 경제적, 기술적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당혹했습니다. 패배를 안겨 복속시킨 두 나라가 일어서는 바람에 경쟁 상대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글의 법칙에 따라 미국은 이들 국가를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미국은 일본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기축 통화의 강점을 가지고 달러를 평가절해 일본을 거세게 압박했고 일본산 칩 수입에 대해 고관세를 때렸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가져다 준 겁니다. 서독에 대해서는 소비에트산 가스 수입을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독은 소비에트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소련에 대해서는 파이프를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더 큰 파이프를 팔 수 없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미국은 당시부터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경제적으로 소련을 압살하기 위한 제재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미국으로서는 힘과 규모 면에서 유일한 경쟁국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거의 30년 지난 시점에 독일과 러시아의 협력이란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독일이 다시 노르트 스트림으로 러시아의 가스를 받아 산업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로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오히려 미국을 앞섰습니다. 한때 메르켈과 푸틴이 가까워지자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메르켈이나 그 뒤를 이은 숄츠나 지금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지만 미국의 유럽 정책, 그 1순위는 독일과 러시아를 영원히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주창한 동방 정책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독일을 러시아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르드 스트림 2 폭파에 미국이 개입한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폭파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자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도 미국의 유럽 지배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독일이 등 떠밀려 레오파르트 전차를 키예프에 배송하기로 한 결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휘말려 스스로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최대한 약화시키는 동시에 혹시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가 유용한 카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독일의 잠재력을 완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자체도 가용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러시아를 약화시키려 했지만 미국으로서도 키예프는 수렁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독일과 러시아를 기어코 갈라놓으려 한다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가 2차 대전 당시 사무친 원한을 잊고 독일을 통일시켜줬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도 반대한 독일 통일의 물꼬를 고르바초프가 터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한러 관계는 영토 분쟁 같은 정치적인 장애물이 없습니다. 수교 이후 북한과 거리를 두고 줄곧 설린 우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남의 전쟁입니다. 여기에 과몰입돼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서 러시아를 비방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완전히 바뀐 국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 거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을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수군사작전 발동 전까지 키예프 정권은 돈바스에 포격을 가하며 이래도 전쟁 안 할래 하는 식으로 러시아를 자극해왔습니다. 따라서 돈바스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발동한 게 특수군사작전입니다. 러시아가 아무 명분도 없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 마이단 폭동 때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대 선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또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치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1만 명이 갇힌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맹공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길기를 펼쳐든 외국 용병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일본 자유대원들이 퇴역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바흐무트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중공개 유튜브 채널 샤사가 전했습니다. 중국어 해독이 가능하신 분들이면 아주 유용한 채널입니다. 러시아어를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정보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